거대한 볼룸은 수정 샹들리에 불빛으로 화려하게 물들어 있었고 광택이 흐르는 대리석 바닥은 저마다의 부유함을 자랑하듯 빛을 되비쳤다. 서빙 직원들은 트레이에 샴페인 잔을 올린 채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로스앤젤레스 상류층이 모인 이 자리에서는 우아한 웃음소리와 예의 바른 대화가 끊이지 않았다. 그 중심에는 다미엔 리드가 서 있었다. 잘 손질된 턱시도 차림의 그는 날카로운 턱선에 긴장감이 서려 있었고 양옆으로는 부모인 아서와 빅토리아 리드가 서서 부동의 표정으로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때가 됐다. 다미엔, 빅토리아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엘리자베스는 내게 완벽한 상대야. 이 결혼을 통해 우리 가문의 위상이 영원히 굳어질 거다. 다미엔은 날카로운 파란 눈에 반항심을 띠고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분명히 말했잖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고. 난 부모님 사업에 이용당할 꼭두각시가 아니라고요. 아서가 팔짱을 낀 채로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리석은 생각 마라. 아들아. 사랑은 사치야.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라고. 이 결혼은 책임을 다하는 일이다. 다미엔의 턱선이 굳어졌다. 책임이라니 누구를 위한 책임인데요? 부모님? 아니면 이 황당한 사업 제국?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데? 빅토리아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이건 너만의 문제가 아니야, 다미엔. 회사를 생각해야지. 가문의 유산도. 엘리자베스 휘트모어는 똑똑하고 아름다워. 우리 가문만큼이나 영향력 있는 집안 출신이고. 너에게 이보다 논리적인 선택은 없어. 다미엔은 반박하려 했지만 그 순간 엘리자베스가 다가왔다. 그녀는 완벽하게 손질된 금발머리에 몸매를 살려주는 고급스러운 드레스를 걸치고 있었고 웃음기 어린 표정 뒤에는 지루함과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다미엔, 엘리자베스가 부드럽게 말하며 시선을 주었다. 모두가 발표를 기다리고 있어. 우리 시작할까? 다미엔의 심장은 두근거렸고 부모님의 시선이 자신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 같았다. 숨이 막혀 주위를 둘러보던 그는 멀리 벽 쪽에서 서빙 직원 한 명이 트레이를 잡고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검정색과 흰색이 섞인 평범한 유니폼 차림이었지만 죽은 깨가 10개 찍힌 얼굴과 선명한 초록빛 눈동자가 묘하게 마음을 끌었다. 절망감이 단숨의 결심으로 바뀌었다. 이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미엔은 목소리를 높여 선언했다. 갑작스런 말에 빅토리아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게 무슨 소리니? 하지만 누구도 움직이기 전에 다미엔은 방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그 웨이트리스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녀, 클레어는 갑작스럽게 다가온 다미엔을 보고 어리둥절해했다. 무슨 일이시죠? 그녀가 말을 잇기도 전에 다미엔은 양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감싸듯 잡고 가만히 입을 맞췄다. 볼룸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다. 클레어는 충격에 얼어붙고 트레이는 땅에 떨어지며 요란스레 부딪혔다. 다미엔이 천천히 몸을 떼자 만족스러운 듯 미묘하게 웃고 있었고 클레어는 경악한 채 그를 노려보았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쏘아붙이며 그를 밀쳐냈다. 그냥 상황에 맞춰서 행동해주세요. 다미엔이 간절하게 속삭였다. 협조? 미쳤어요. 클레어가 얼굴을 붉히며 울컥했다. 다미엔은 다시 몸을 돌려 한 팔로 클레어의 허리를 감싸더니 주변 사람들에게 들릴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클레어예요. 제가 만나는 사람입니다. 클레어는 믿기 힘든 표정으로 다미엔을 바라보다가 그의 손길을 뿌리치고 재빨리 물러섰다. 당신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날카롭게 외쳤다. 난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슨 게임을 하는 거죠? 순식간에 다시 볼룸이 잠잠해졌고
클레어는 분노 어린 눈빛으로 그곳을 뛰쳐나갔다. 다미에는 어쩔 줄 몰라 서 있었고 그의 부모는 싸늘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이게 무슨 짓이니? 다미엔 빅토리아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이 일에 대가가 따를 거다. 아서 역시 낮고 무거운 어조로 덧붙였다. 어서 상황을 수습해라. 하지만 다미에는 반응하지 않고 클레어가 사라진 문 쪽을 계속 바라봤다. 지금껏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이상한 감정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 부모의 기대나 회사의 미래 같은 건 모두 잊고 분노에 찬 그 웨이트리스만 생각했다. 클레어 베넷은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늘 그렇듯 손이 뻐근해질 때까지 일했다. 또 다른 직장인 케이터링 쪽 일도 하고 있었지만 빚더미와 남동생 제이크의 학비 걱정은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식당 문을 닫으려는데 날렵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바로 전날 밤 무도회장에서 자신을 망신 준 그 남자였다. 여긴 왜 온 거죠? 클레어는 경계하듯 물었다. 클레어. 맞죠. 다미엔이 다가오며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그래요. 클레어 베넷. 어젯밤 온 볼룸 사람들 앞에서 날 웃음거리로 만든 사람. 그녀가 팔짱을 끼고 비꼬았다. 무슨 일로? 사과하려고 왔습니다. 다미엔은 예상외로 진지한 목소리였다. 클레어는 콧웃음을 쳤다. 사과? 좋아요. 받아줄게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세요. 하지만 다미에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어제 일은 정말 뜻밖이었고 미안해요. 그런데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클레어는 눈을 굴리며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려고요? 뭘 어쩌겠다는 거죠? 다미에는 잠시 망설이더니 차분한 톤으로 말했다. 제 가짜 연인이 되어주세요. 딱 6개월만. 클레어는 입을 벌린 채 깜짝 놀랐다. 뭐라고요? 내가 당신 여자친구인 척 연기를 하라고요? 미친 거 아니에요? 정신 멀쩡합니다. 다미에는 이어서 말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주면 당신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겠다는 거죠. 보상. 클레어가 실소를 흘렸다. 대체 뭘로 보상하겠다는 건데요? 잠시 침묵하던 다미에는 가볍게 한숨을 쉬고 눈을 마주쳤다. 아버지의 병원비와 남동생 학비, 그리고 미래 장학금까지 전부 책임지겠어요. 그렇게만 해준다면 당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클레어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우린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왜 그런 걸 해준다는 거죠? 당신이 내 세상과 상관없는 사람이니까요. 다미에는 담담하게 답했다. 돈이나 가문 이름 따위에 관심 없으니 날 있는 그대로 봐줄 거라 생각해요. 지금 내 부모님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주무르려 하고 강제 결혼까지 추진 중이죠. 난 그걸 막아야 해요. 클레어는 황당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러니까 나보고 부모님이랑 친구들, 그리고 아마 로스앤젤레스 절반 이상에게 거짓말을 하라는 거네요? 거의 그렇죠. 다미엔이 어깨를 으쓱했다. 그럼 당신은 뭘 얻는데요? 클레어가 비꼬듯 물었다. 자유요. 다미엔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내가 원치 않는 결혼을 피하고 내 방식대로 살 기회를 얻는 거죠. 클레어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정말 말도 안 돼요. 내 인생 전부 바쳐 연극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미엔이 차분히 설명했다. 당신이 일상을 포기할 필요 없어요. 행사나 가족 식사 같은 자리에만 함께 해주면 돼요. 일종의 파트타임 연기라고 생각해요. 보수는 매우 후하겠지만. 클레어는 헛웃음을 지었다. 남의 여자친구인 척하는 게 무슨 꿈 같은 일이겠어요? 절대 내 자신을 바꾸라는 건 아닙니다.
다미엔이 강조했다. 단지 짧은 기간 동안 역할을 맡아달라는 거죠. 그 대신 가족의 미래가 안전해지는 거고요. 클레어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빚더미와 제이크의 미래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녀를 흔들었다. 조금만 시간 좀 주세요. 클레어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물론입니다. 고민해보세요. 다미엔은 고급스러운 명함을 건네주었다. 하지만 너무 늦진 말아주세요. 부모님이 곧 결정을 재촉하실 거라. 그날 밤, 클레어는 작고 허름한 부엌 테이블에 앉아 명함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옆방에서는 제이크가 공부를 하다 잠들어 있었고 아버지의 치료비를 못 낸 고지서가 쌓여 있었다. 그리고 제이크에게 꼭 필요한 장학금마저 구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녀 삶을 뒤흔드는 제안이기도 했다. 다음 날, 다미엔이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중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클레어라는 낯익은 이름이 떠 있었다. 여보세요. 나예요. 클레어,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수락할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듣고 있어요. 다미엔은 상체를 의자에 기대며 대답했다. 불필요한 스킨십은 절대 안 되고, 내 사생활에 간섭하지 말고, 이상한 깜짝 이벤트 같은 거도 안 돼요. 그 선만 넘지 않는다면 협조하죠. 좋아요. 전부 지킬게요. 다미엔은 망설임 없이 약속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클레어가 말을 이었다. 이 일이 조금이라도 선을 넘는다고 느끼는 순간, 난 바로 그만둘 거예요. 알았어요. 다미엔이 조용히 웃으며 답했다. 합류를 환영합니다. 전화를 끊은 뒤, 다미엔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클레어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 다 모르겠지만 어쩐지 묘한 기대감이 들었다. 며칠 뒤, 클레어는 고가의 드레스를 걸친 채 다미엔의 첫 공식 자리에 동행했다. 다시 한번 호화로운 무도회장이었고 화려한 샹들리에와 반짝이는 장식들, 도시의 부유층이 한데 모인 풍경이 낯설고도 버거웠다. 다미엔이 그녀에게 살짝 몸을 기울여 낮게 속삭였다. 긴장 풀어요. 아주 잘 어울려요. 클레어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내 인생이 아닌 것 같아. 그녀는 겉으론 미소를 유지하되 작게 중얼거렸다. 조금 지나면 익숙해질 거예요. 다미엔은 능숙하게 군중 속 대화를 이어가며 클레어를 곁에 두었다. 그의 사교 능력은 대단했고 클레어도 점점 덜 어색해지는 자신을 느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리드 가문의 저택에서 열리는 가족 식사 자리에서였다. 클레어는 식탁 맞은편에 앉은 빅토리아를 마주했고 빅토리아는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훑었다. 클레어라고 했지. 빅토리아가 말을 건넸다. 직업이 뭔가? 식당에서 일합니다. 클레어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기죽지 않으려 애썼다. 특이하군. 빅토리아는 희미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은 은근히 사람을 낮춰보는 느낌이었다. 클레어는 잔을 내려놓고 똑바로 빅토리아의 눈을 보았다. 정직한 일이에요. 리드 부인. 우리 가족을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됐죠? 누구나 신탁기금에 의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미엔은 이를 들으며 웃음을 참으려 기침으로 얼버무렸다. 빅토리아는 표정이 굳었지만 직접적인 반박은 하지 않았다. 아서 역시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지만 침묵을 지켰다. 저택을 나서는 길에 다미엔은 클레어에게 말을 걸었다. 숨길 수 없는 웃음기가 섞인 목소리였다. 대단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저렇게 말하는 사람은 처음 봐요. 클레어는 속으로 여전히 긴장했지만 겉으로는 약간 당당히 웃었다. 그리 무서운 분도 아니더군요. 그 후 사건이 하나 더 터졌다. 두 사람이 첫 공식 파티에서 나온 사진이 가십신문에 실렸는데
클레어는 돈을 노린 여자처럼 묘사되어 있었다. 클레어가 신문을 식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소리쳤다. 말도 안 돼요. 날 뭘로 보는 건지. 다미에는 기사를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유명인 주변엔 늘 이런 악의적인 소문이 따라다녀요. 신경 쓰지 마요. 당신한테는 평범한 일상이겠죠. 클레어는 씁쓸하게 대꾸했다. 하지만 난 처음 겪는 일이란 말이에요. 다미에는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진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다. 당신이 받을 만한 대우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요. 그는 즉시 홍보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클레어를 비난하는 기사를 비판하는 공식 입장을 내고 그녀를 옹호하는 발언을 언론에 밝혔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클레어가 묻자 다미에는 담백하게 답했다.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당신을 그런 식으로 폄하하는 걸 두고 볼 수 없어요. 클레어는 그 순간 다미엔이 보여주는 보호 본능 같은 면에 놀랐다. 예상 밖으로 다정한 구석이 보였기 때문이다. 결정적 전환은 주말 자선 행사에서 일어났다. 넓은 포도원에서 행사가 열렸고 사람들과 어울리던 둘은 몰래 빠져나와 조용한 정원을 찾았다. 구석진 곳에서 겨우 숨을 돌린 클레어가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 모든 게 너무 부담스러워. 잠시라도 쉬고 싶었어. 다미엔도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나도 마찬가지야. 한동안 둘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파티 소음은 멀리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다. 그러다 클레어가 불쑥 물었다. 왜 부모님 뜻대로 휘둘리는 거예요? 다미에는 놀란 눈으로 클레어를 보았다. 무슨 말이야? 당신 부모님 얘기요. 클레어는 담담하게 이어갔다. 벌써 성인인데 뭐 때문에 그분들 소나귀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다미에는 도리자에 기댄 채 한숨을 쉬었다. 복잡해. 아버지는 무에서 유를 이룬 분이야. 내가 그 유산을 이어받길 바라지. 근데? 그러다 보면 내가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 클레어는 그를 차분히 바라봤다. 평소 날카롭던 말투가 조금 누그러진 상태였다. 굳이 아버지랑 똑같이 될 필요 없잖아요. 당신 방식대로 무언가를 세워가면 되지 않을까? 다미에는 약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쉽지만 실행은 어렵지. 그렇겠죠. 클레어도 부정하지 않았다. 그래도 스스로를 찾는 게 가치가 있잖아요. 둘 사이에는 한동안 묵직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다미엔이 천천히 클레어를 바라보았다. 당신. 정말 예상 밖이야. 클레어도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당신도 마찬가지야. 그 순간 다미엔은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이건 더 이상 거짓으로 하는 키스가 아니었다. 둘은 천천히 입을 맞췄고 그 안에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키스가 끝나자 클레어는 황급히 몸을 뺐다. 다미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미안. 다미엔도 당황한 듯 말했다. 나도 의도했던 건 아닌데. 클레어는 벌떡 일어나 정원을 빠져나갔다. 우리 선 지키기로 했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그녀는 분명히 말하고 그대로 자리를 떠나버렸다. 다미에는 홀로 남아 방금 전 상황을 곱씹으며 혼란스러워했다. 몇 주 뒤, 리드 가문의 저택 서재에서 빅토리아와 다미엔이 마주 앉아 있었다. 장작이 타오르는 벽난로가 아늑한 빛을 비추고 있었지만 둘 사이 공기는 싸늘했다. 빅토리아가 입술을 꾹 다물고는 먼저 말을 꺼냈다. 이쯤이면 됐다. 다미엔. 이제 그 우스운 연극은 끝내줘야겠어. 그 아이는 하잘것없는 애야. 다미엔은 지치고 답답한 듯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벌써 말했잖아요.
클레어와 내가 보여주는 건 연극이 아니라고. 빅토리아는 비웃듯이 코웃음 쳤다. 날 바보 취급 말렴. 이 모든 건 내가 우리한테 반항하려고 만든 수작이지. 근데 이제 도가 넘었어. 다미에는 벌떡 일어나 톤을 낮추되 단호하게 말했다. 제 인생이잖아요. 왜 어머니 뜻대로 움직여야 하죠? 빅토리아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내 인생에는 책임이 뒤따라. 가문을 잇고, 회사를 키우고. 그걸 내가 져야 하는 거야. 그때, 바깥 복도에서 커피를 가져오던 클레어가 우연히 이 대화를 듣게 됐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다미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아요. 이 일이 영원히 이어질 생각은 없었어요. 빅토리아가 물었다. 그럼 저 애도 자기 역할을 아는 거니?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 순간 클레어가 들고 있던 쟁반이 손에서 미끄러지며 커피잔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서재 안의 다미엔과 빅토리아는 소리에 놀라 문 밖을 봤고 클레어가 떨리는 손으로 쟁반을 붙잡으려 애쓰는 장면이 보였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눈물이 맺혀 있었다. 클레어. 다미엔이 당황하며 다가섰지만 클레어는 거칠게 손을 뿌리쳤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녀는 달아나듯 저택을 빠져나갔다. 다미엔은 서둘러 그녀를 쫓아나왔고 현관 앞에 다다랐을 때 겨우 그녀를 붙잡았다. 잠깐만, 클레어. 그녀는 돌아서서 그의 손길을 뿌리쳤다. 결국 다 쇼였군요. 부모님한테 반항하는 게임에 난 도구였고, 난 그 사실도 모르고, 아니에요. 지금은 달라요. 다미에는 조급하게 변명했다. 처음에. 인정하지만, 지금은 진심이라고. 지금은 진심. 웃기지 마요. 클레어는 울음을 삼키며 외쳤다. 내가 뭘 믿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당신은 아니었어요. 다미에는 어찌할 바를 몰라 눈동자가 흔들렸다. 정말 미안해요. 절대 당신을 상처 주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결국 상처받은 건 나잖아요. 클레어는 흐르는 눈물을 감추려 고개를 돌렸다. 당신은 날 이용했고 나도 거기에 말려들었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다미에는 그녀에게 다가서려 했지만 클레어는 뒷걸음질치며 거리를 뒀다. 이제 됐어요. 다 끝났으니까 날 더 이상 쫓아오지 마요. 그날 밤, 클레어는 다미엔이 마련해준 아파트에서 짐을 쌌다. 그의 전화나 메시지를 모두 무시한 채 원래 살던 지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차창 밖을 내다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계약이었는데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그녀에게 거짓이면서도 어느 순간 진짜처럼 느껴졌던 감정은 완전히 깨져버렸다. 한편 다미에는 펜트하우스에 혼자 남아 있었다. 방 안은 적막했고 창문 밖도시 불빛은 멀고도 차갑게 보였다. 그는 한 손에 위스키 잔을 들고 클레어의 떠난 흔적을 떠올렸다. 돌아가 버렸네.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마치 온 세상이 삐뚤어진 느낌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부모의 압박을 벗어날 방편이었다고 해도 시간이 흐르며 클레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고 그녀가 주는 따뜻함에 마음을 열어버렸다. 그런데 결국 자신의 거짓말이 그 모든 걸 망쳐버렸다. 클레어는 원래 살던 동네로 돌아와 일상을 재정비했다. 아버지를 떠올리며 지역사회를 돕는 작은 음악교실을 열기로 결심했다.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무료로 악기를 가르치고 멘토링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였다. 그녀의 열정과 헌신에 점점 후원자가 늘었고 지역 소식지에 그녀가 소개되기도 했다. 누나, 진짜 멋져. 제이크가 칭찬하며 교실 칠판에 그림을 그릴 때 클레어는 미소 지으며 동생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버지도 살아계셨다면 똑같이 했을 거야. 우릴 위해 그렇게 애쓰셨잖아.
제이크는 밝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보시면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반면 다미에는 우연히 지역 신문에서 클레어의 기사를 접했다.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모습의 사진과 함께 클레어 베넷, 지역사회에 희망을 전하다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기사 속 클레어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짚으며 중얼거렸다. 역시 대단한 사람이었어. 그 순간 그는 스스로 결심을 굳혔다. 마침내 음악교실이 공식적으로 문을 여는 날, 행사 준비로 바쁜 클레어는 아이들을 조율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작은 건물이지만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탈바꿈했고 아이들은 첫 연주회를 앞두고 들뜬 기색이었다. 클레어는 무대로 올라가 후원자들과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음악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이 꿈꾸고 성장하고 자기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이에요.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는 가운데 낯익은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다. 실례합니다. 잠시만 시간을 주세요. 클레어가 놀라서 보니 다미엔이 무대에 올라와 있었다. 그녀는 심장이 쿵쾅대며 그를 노려봤지만 그는 이미 청중을 향해 말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 교실을 만든 클레어 베넷은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놀라운 인물입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주변을 돌보고 희망을 심어줘요. 저도 그녀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사람들은 갑작스런 등장에 웅성거렸지만 다미에는 계속 말했다. 난 이 여자를 놓쳐버린 바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발표가 더 있어요. 다미에는 뒷주머니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다. 이 음악교실을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지역 여러 단체와 협력해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베넷 음악 앤드 커뮤니티 센터가 확장되어 시내에 추가 공간 2곳을 더 열 수 있을 거예요.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고 클레어는 믿기지 않는다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다미에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그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을 하고 있어요. 나도 그 꿈을 함께 만들고 싶어요. 행사가 끝나고 뒷마당에서 혼자 있던 클레어에게 다미엔이 다가왔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다. 당신 마음대로 그런 식으로 발표하는 건 옳지 않아요. 그녀가 쌀쌀맞게 말했다. 알아요. 다미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진심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당신이 너무 소중해서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클레어는 그를 똑바로 보았다. 왜? 이제 와서? 당신을 사랑해요. 그가 담담히 고백했다. 그리고 진심으로 상대를 위한다는 게 뭔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을 깊이 상처 준 것도 알아요. 그걸 되돌리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할 수 있다면 평생을 걸쳐서라도 갚고 싶어요. 클레어의 눈동자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내가 받은 상처는 간단히 아물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다미에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그렇다면 기다릴게요. 언제까지든. 클레어는 무거운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 작게나마 그의 진심을 느꼈다. 조금만 시간을 줘요, 그녀가 말했다. 당연하죠. 난 기다릴 거예요. 다미엔이 뒤돌아가자 클레어는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도 희미한 믿음을 느꼈다. 오래전 잃어버렸던 신뢰를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시간이 흘렀고 클레어의 음악교실은 지역사회에 크게 자리 잡았다. 다미에는 한 발 물러선 채 재정 지원과 뒤에서의 도움으로만 참여했다. 둘은 천천히 연락을 이어가며 서로의 진심을 알아갔다. 몇 달 뒤 연말 행사가 열리는 날 아이들은 즐거운 합주를 준비했고
센터 내부는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클레어가 이리저리 분주하게 돌아다니는데 제이크가 다급히 말을 걸었다. 누나! 어떤 남자가 누나 찾는데? 무대 위 장식 불빛이 희미해진 시점에 다미엔이 중앙에 서 있었다. 손에는 작은 벨비트 상자가 들려 있었다. 클레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다가가자 다미엔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클레어, 처음 당신을 키스했을 때. 사실 그건 내 삶을 뒤흔들 사건이었죠. 처음에는 내 멋대로였지만 그게 나를 구원했어요. 당신이 내게 가르쳐준 건 누군가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믿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거예요. 클레어가 눈물을 머금고 서 있는 사이 다미엔은 무릎을 꿇고 상자를 열었다. 반지 속 작은 보석이 조명을 받아 반짝였다. 클레어 베넷, 평생 당신 곁에서 당신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결혼해 줄래요? 이번에는 거짓이 아닌 진짜로. 클레어는 울먹이다 웃으며 대답했다. 네. 하지만 더는 말도 안 되는 극적인 일은 없기로 해요. 다미엔은 활짝 웃으며 반지를 그녀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아이들과 직원들, 그리고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이 환호했고 다미엔은 클레어를 끌어안았다. 결혼식은 클레어가 일궈낸 음악센터에서 조촐하게 열렸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진심이 깃든 자리였다. 친구와 가족, 그리고 센터 아이들이 함께 축하했다. 제이크는 누나의 손을 잡고 신부 입장을 돕고 다미엔은 신부를 본 순간 눈을 떼지 못했다. 정말 아름다워요. 그가 낮게 속삭이자 클레어는 빙그레 웃었다. 당신도 꽤 멋져 보이네. 두 사람은 평생을 약속하는 서약을 나누었고 모두가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박수를 보냈다. 해가 저물 즈음 간단한 파티가 열렸고 둘은 잔잔한 음악 속에서 첫 춤을 췄다. 난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어. 클레어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댄 채 말했다. 나도 그래. 다미엔은 그녀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렇지만 후회 없어요. 클레어는 그의 눈을 올려다보았다. 처음 그 입맞춤은 거짓으로 시작됐지만 지금 우린 진짜를 찾았어. 다미엔은 그녀의 머리칼을 살짝 넘겨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언제나 이 순간을 의심하지 않도록 난 계속 노력할게. 잔잔한 멜로디가 흐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이들의 환한 얼굴이 두 사람을 둘러싸는 가운데 힘겨운 거짓과 상처, 그리고 화해와 성장이 모두 이들을 진짜 사랑으로 이끌었다. 서로 다른 배경과 목적에서 시작됐어도 결론적으로 그 차이가 둘 사이를 더 굳건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춤은 계속되었고 아직 쓰이지 않은 미래가 두 사람 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그 미래는 아름다운 화음처럼 끝없이 이어질 것이었다. 이렇게 다미엔과 클레어는 뜻밖의 만남과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가 결국 믿음과 희생, 그리고 진정한 사랑으로 이어졌다. 인생은 때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하지만 그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은 한층 더 깊은 의미를 지니게 된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주위에 함께 믿음과 사랑을 나누고 싶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또한 진심 어린 사랑과 두 번째 기회를 믿는 이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두시면 앞으로도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마음을 울릴 새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